2019년 7월 3일 5명의 대학생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광희는 지난 2018년부터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알려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듣기만 해왔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일본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기로 한 것입니다. 첫 목적지인 도야마시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무안공항에는 도야마로 향하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4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달 전부터 예약한 비행기표를 받은 후 짐을 실었습니다. 되게 설레더라고요. 한국 근로정신대 단체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일본 근로정신대 단체와는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준비를 끝낸 후 공항 안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8일간의 역사 기행에 모두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식사를 하고 비행기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2시간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도야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호쿠리쿠 연락해온 나카가와 사무국장님, 통역을 도와주시는 아이자와씨, 그리고 한 시민단체 회원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호쿠리쿠 연락회에서는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후지코시 기업을 규탄하고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지코시는 1928년에 설립되었는데 미쓰비시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전쟁 당시 사용되는 무기에 들어가는 자재와 부품들을 생산을 했었는데 후지코시 회사의 역사에 의하면 1945년 5월 도야마 공장에 있던 총 종업원 수 중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수가 1089명 정도였다고 해요. 나카가와 사무국장님은 도야마의 시민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직접 피켓을 만들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호쿠리쿠 연락회의 다른 회원분들과 교류회를 가지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회의를 한 후 모두가 한층 더 진지해진 얼굴입니다. 이제 다음날 역 앞에서 행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전단지도 나눠주고 본 적만 있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까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도 하고 처음 만난 스즈카와 선물을 나누며 친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스즈카도 기뻐해 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팀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며칠 후 나고야에 있는 제일동포 할머니들 앞에서 부를 노래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는 비가 내리고 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에는 잔뜩 먹구름이 껴있고 땅은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과 차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희도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있게 준비를 하는데도 다들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역사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나카가와 사무국장님과 다른 회원님께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광희는 남학생과 여학생 3명씩 나누어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오후에 역사활동을 할 도야마역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 지역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아직 가봐야지 알지. 아직 싸울 준비가 첫 역사활동이다 보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역사활동을 하기 전에 호쿠리쿠 연락회의 사무실에 모여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무라야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함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스즈카에 의하면 무라야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중요한 3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 2위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조선의 노동자를 저임금에 일을 시켰기 때문이고,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손발이 없는 사람이나 국어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이유가 그 전까지 일본 국적이었던 외국인을 정부가 하루 만에 외국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무라야마 씨는 자신이 정직하게 옛날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희는 녹음을 하거나 통역해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일본어를 검색해가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무라야마 씨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역사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야마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티커 한 장은 알려주세요. 제가 쓸게요. 무라야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글을 종이 위에 쓰고 부족한 일본어는 스즈카가 대신 번역하여 써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카가와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카레와 김치, 그리고 직접 재배한 토마토를 먹었는데 정말 한국 밥상처럼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마침내 도야마역에 왔습니다.